안녕하세요. 봄이 오는 소리 청각언어 학습센터 원장 유진입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언어 발달의 가장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듣기인데요. 듣기는 언어 발달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난청이 있으면 당근이 방근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난청인들을 위한 듣기 교육 및 언어 재활 기법이 별도로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다 배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학습 어휘라는 게 또 별도로 있지요. 교실 상황은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꽤 많은데 난청 친구들이 학습 어휘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나아가서는 수업을 따라가거나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각 전문 언어 재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학습 어휘가 잘 들리지 않아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 학생들을 위한 학습 도구를 개발 중인 콕팀을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콕팀의 발표를 맡은 곽소정입니다. 생소한 학습 어휘가 잘 들리지 않아서 난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저희 콕팀의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대상자는 난청 학생입니다. 난청이란 말,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으로 보청기나 인공화호 등과 같은 보장구를 착용하여 소리를 듣곤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난청 학생의 수는 2,842명에 달합니다. 난청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요. 이는 보장구가 발달하여 난청 학생들의 청력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수가 적기도 하여 난청 학생들의 약 80%는 일반 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난청 학생들은 과연 수업을 잘 듣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청 학생들은 보장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듣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만난 이모 학생의 경우 퇴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최적이라고 한 것인지 쇠적이라고 한 것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한글 음소 중에 시옷, 치읓, 티읕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김모 학생의 경우 부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품인지, 두품인지, 구품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이는 한글 음소 중 기역, 디귿, 리음, 비읍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개인적인 청력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 어휘를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교과서 지문을 들려준 결과 학습 어휘 10개 중 4개는 잘 못 듣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난청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만약 수업 중에 듣지 못하고 놓친 어휘가 익숙한 어휘일 경우 발음, 입모양, 문맥 이 3가지 단서로 놓친 어휘가 무엇이었는지 유추하면서 수업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설명을 난청 학생이 들었을 때 흙이라는 단어를 습이라고 잘못 들었더라도 발음, 입모양, 문맥 이 3가지를 통해 아, 흙이라고 한 것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돋보기라는 단어를 돋보기라고 잘못 들었더라도 돋보기라고 한 것을 유추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흙이라는 단어와 돋보기라는 단어가 이전에 여러 번 들어본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수업 중 듣지 못하고 놓친 어휘가 생소한 어휘일 때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발음, 입모양, 문맥 이 3가지 단서에 모두 익숙하지가 않아서 듣기도 어렵고 놓친 어휘를 유추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설명을 난청 학생이 들었을 때 지표라는 어휘와 침식작용이라는 어휘를 듣지 못해서 설명을 놓쳤습니다. 이는 지표와 침식작용이라는 어휘가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생소한 어휘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보다 더 잘 들리지가 않고 유추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신규 교과인 사회와 과학 교과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회와 과학 교과에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생소한 학습 어휘들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과서를 실제로 발췌한 것인데요. 지표, 운반, 침식작용, 운반작용, 퇴적작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학습 어휘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지면 학습이 지연되게 되고 이는 더 큰 문제인 학습 포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습 어휘 듣기 연습을 미리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습 어휘 듣기 연습, 과연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청 학생들에게는 비장애인 학생처럼 보고 읽는 예습이 아닌 난청 학생만을 위한 어휘 중심 예습과 듣기 연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난청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어휘 듣기 연습 서비스 소리 익힘을 개발했습니다. 소리 익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난청 멘티가 신청을 하면 사전 교육이 완료된 멘토와 매칭이 되게 됩니다. 매칭이 되면 멘토링이 진행되는데요. 과학 교과와 연계된 학습 어휘의 발음, 입모양, 의미, 문맥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멘토링이 종료된 이후에는 복습 과제가 부여됩니다. 멘토링은 1대1로 진행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멘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멘토링 시에 활용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휘 플래시카드와 듣기 연습용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발음과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멘토링의 전 과정에서 교과서와 연계된 학습지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원별 어휘 학습을 통해서 어휘의 발음, 입모양, 문맥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단계를 겪습니다. 이후에는 어휘를 듣고 뜻을 고르는 학습지를 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처럼 멘토가 전지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 과정에서 멘티는 한 번 더 어휘의 발음과 입모양을 확인하게 되고 알맞은 뜻을 골라서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어휘의 뜻도 더욱더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받아쓰기 학습지입니다. 받아쓰기 학습지는 학교 수업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멘토가 교과서의 지문을 읽어주었을 때 오늘 학습한 학습 어휘를 멘티가 잘 듣고 유추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소리 익힘은 초안 개발, 피드백 반영, MVP 테스트, 서비스 고도화의 4가지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초안을 개발할 때 저희는 학부모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교과로 과목을 선정하게 되었고 1대1 대면 멘토링 형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각장애 언어치료 방식을 참고하여 난청 학생들에게는 청각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의 매칭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여 어휘 플래시카드와 받아쓰기 학습지를 제작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 4분과 학부모 10분의 인터뷰를 통해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발음과 입모양을 멘토가 읽어주지 않아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난청 학생들이 이미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 비대면 멘토링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듣기 연습뿐만 아니라 의미 연습도 문맥 추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발음이 비슷한 어휘들끼리 변별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반영하여 발음과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고 대면과 비대면 멘토링 중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학습지를 다양하게 추가하여 초안을 수정하였습니다. 3단계에서는 MVP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난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진행하여 듣기 연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신청 기간 일주일간 총 32명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학습 어휘 듣기 연습에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15명을 대상으로 45회 MVP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난청 학생들이 못 들은 학습 어휘가 4개에서 1개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리 익힘을 학습하기 전에는 받아쓰기 학습지에서 평균 오답률이 40%에 달했지만 소리 익힘을 학습하면서 어휘의 발음, 입모양에 익숙해지고 의미학습과 문맥학습을 거친 이후에는 오답률이 평균 10%로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리 익힘이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충족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소리 익힘이 난청 학생들의 부족한 어휘를 채워준다는 의견을 주셨고, 특히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학습지들과 다르게 소리 익힘은 발음과 입모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서 난청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가 수업 내용을 덜 놓칠 것 같다는 기대감도 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난청 학생들이 소리 익힘을 학습한 이후에도 여전히 잘 듣지 못하는 학습 어휘가 한두 개씩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습 과제를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오답 노트를 제공하여 틀린 어휘만 따로 뽑아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멘토가 없더라도 QR코드로 발음과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멘토가 풀었던 학습지와 답지를 PDF 파일로 제공하여 언제든지 다시 출력하여 풀어볼 수 있게 하였고, 학부모 가이드도 제공되는데요. 학습지 활용 방법을 설명해 놓아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듣기 연습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리 익힘을 학습하면 난청 학생들의 학습 어휘 이해도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릉재활센터에서도 소리 익힘의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습 어휘 듣기 연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B센터에서의 소리 익힘 학습지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멘토링 봉사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멘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멘토의 확보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현재는 저희 팀원들로 구성된 5명의 멘토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추후에 자원봉사 인증 기관의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서 대학생 멘토 20명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때 멘토마다 멘토링의 질이 달라질 것을 우려하여 멘토용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멘토링을 표준화하고 난청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소리 익힘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예문학습을 추가하고 학습지 난이도를 세분화하고 교과서 단원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청릉재활센터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멘토링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을 보완하고 멘토의 사전 교육을 진행한 뒤 이의 효과성 또한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청릉재활센터에서 저희의 학습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청릉학습센터를 물색하겠고, 그리고 멘토의 추가 확보를 통해 더 많은 멘티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 어휘가 잘 들리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난청 학생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소리 익힘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